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다현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 쇼크로 급락하면서 700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3일 이후 처음인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 소식이 공포 심리를 키웠고요.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나 정치인 테마주를 중심으로 거래가 오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스쿨,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계속 이제 주식스쿨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이나 대박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대응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신 흐름을 좀 이제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이제 장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아주는 흐름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해주면서 이제 마감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 갑자기 뭐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이 좀 이제 갑자기 뭐 하한가가 나와주면서 이 공포 심리를 좀 자극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왔죠. 사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약주들이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또 이제 그 장중에 또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국, 이제 남한은 왈가불가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해주면서 또 이제 경협주들에 대한 또 안 좋은 흐름들 이런 쪽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침체되는 분위기, 그러면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상당히 좀 답답하신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수익을 가져갔다, 뭐 수익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제약주들의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폭락, 이걸 예상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과연 내가 내 종목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방어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슈로 좀 보고 갈 텐데, 강의를 이제 목차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은 급락이 나왔고,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방어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전 종목의 하락이 거의 나왔어요. 전 종목의 하락이 나왔고, 그런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과연 이 종목을 내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눌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을 뭐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홀딩을 한다는 얘기는 이 흔적을,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또는 이 주포들이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이제 흔적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급락에 대한 뭐 원인,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락이 나왔죠. 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하한가, 그 다음에 사실 하한가가 나온 이유가 임상 실험이 거의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OS가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OS가 전체 생존 기간이 기준치에 미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뭐 다시 말하면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임상 실험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하한가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투매 현상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닥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총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랑 IT 섹터는 이 코스닥 시장의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섹터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또 뭐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 시장가 매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전량 매도해버리는 그런 투매 현상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더 떨어지는,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이랑 완전히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이제 상황, 그 다음에 투매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더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하락이 나와서 오늘 하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협주라든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러면서 이제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좀 딱 잘라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장중에 갑자기 빅텍이 한번 10분 만에 올라갔다가 또 10분 만에 빠지는 뭐 그런 아주 이상한 흐름까지 보여주었죠. 그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투매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 그리고 투매장이 나온 이후에는 그 다음 날에는 급등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투매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전량 매도를 했다는 건데, 전량 매도하면 뭐합니까? 투자금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 종목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라고 한다, 이 하락장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20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더 보셔야 되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뭐 이제 그런 회담 내용 이런 것들까지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안 본다라고 했을 때,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장 상태만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반등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종목들을 끌고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을 좀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좀 자리를 잡아주었죠. 어제 좀 자리를 잡아주었고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살짝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다가 결국엔 좀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오전에 좀 횡보를 진행하다가 지지를 받고 한번 급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급상승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해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121선이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을 받아주다가 이때부터 이제 2시부터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와줬을 때 잠깐 눌렸고요.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눌렸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겠죠. 일단은 시초가에서부터 마감까지의 갭이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승해서 마감해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좀 견고하게 좀 흘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코스피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영향,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래서 이 두 수급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두 수급이 빠져나오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었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엊그제 기존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었다가 오늘 시초가를 살짝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막판에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었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딱히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쭉 나왔다가 고점을 유지해줬거든요. 그렇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쭉 횡보하다가 2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하한가 가는 종목이 속출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확 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약주의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경협주까지 또 내려가면서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쭉 눌렸다가 3시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자, 3시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일 반등장에 끌어올릴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지능기업 조금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눌리다가 어제 좀 지지받고 오늘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2,800원의 저항 라인대를 좀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이 저항 라인대가 좀 확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이제 더 끌고 갈 것이냐, 이 종목은 내일 올라갈 것이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기법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이었고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매매를 했을 때 종가 매매가 가능한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3시쯤에. 그러니까 이제 장 끝나기 전에 3시쯤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는 이제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쫙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800원 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죠. 하락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2시부터 하락이 나와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지라인 때 잡아서 횡보하다가 막판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막판에 20선 돌파해주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을 살짝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살짝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충분히 3시 이후에 지지를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효과에서 빠진 흐름이었고 조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결국 3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3시 이후의 흐름이 지지받아주는 흐름이었고 장중에 기속적으로 횡보를 하던 이런 구간에서의 마감을 3시에 해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봉상으로 봤을 때 3분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제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은 오늘 시초가를 갭으로 띄었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던 종목이에요. 쭉 눌렸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따져봤을 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올라섰다가 눌렀다가 백주산이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는 와중에 지금 살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너무 안 좋은 악재가 터져버리면서 확 눌려버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눌리는 거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분봉을 보시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제 장에 보시게 되면 어제 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급등이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눌렸다가 3분봉 역배열 기법 뜨면서 3시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시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사인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번 1815원의 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눌려버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60선 딛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량대의 저항을 받고 한번 눌려버렸죠.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온 타이밍에 이 종목도 빗나가지 못하고 쭉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후 3시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시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고 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3분봉 역배열 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와중에 횡보를 하다가 이 단기평선을 돌파해가지고 20선을 돌파, 지지받아주면 뭐라고 했어요?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럼 종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종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K사인 같은 경우에도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720원 라인대에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서다가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1700원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갭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상방으로 그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안 관련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 8월 달에 보안 포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인데 한일단조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2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상승추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이 대박스쿨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린 기법,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하신 분들은 아마 한일전조라는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량 갑자기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종목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딱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을 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급등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급등할 땐 매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1,800원 이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고 올라가다가 또 욕심 부려가지고 눌리면서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실 건데 그럼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분봉으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죠. 분봉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가 존재하고 있고 오전에 그러니까 어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 3분봉 역배열 나왔다가 20선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오전에 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매수하는 구간 어디예요?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일단조 딱 매수해가지고 급등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매수하셔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장중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시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한일단조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급락이 나오질 않고 잠깐 눌렸다가 또 3분봉 역배열 기법 만들어주면서 지지받아주고 있었고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흐름.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딱 종가 매매를 했더니 뭐 어떻게 돼요? 막판에 동시호가에 60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딱 시작하고 나서 1705원에 시작하고 나서 지지받아주면서 60선 디디면 바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흐름을 똑같이 재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일단조 만약에 중간에 매수하셔가지고 1,800원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한 번 더 끌고 와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또는 매수가 그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1,900원 이상 막 2,000원 언저리 막 1,95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니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버리시고요. 욕심은 이제 그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볼 텐데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바로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 이 흥구석유가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올라와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눌렸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흥구석유를 매수를 했는데 눌렸습니다. 이 종목 내일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서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의 흐름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구나. 오전에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오전에 당일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3분봉 역배열 다시 한번 더 뜨고요. 여기서 20선 돌파 이후에 눌려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3시 이후에 60선 돌파 지지받아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또 이쪽에서 딱 60선 모든 이평선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종가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종목들 쫙 보시면 동일한 흐름이에요. 오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와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방어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오전에 수익을 보셨으면 뭐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종목이 그냥 쫙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할 때 잡아주면서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내일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들은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어로 해놓고 내일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방어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실 텐데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에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이었고 오늘 권리락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그런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오전에 갭 뜨면서 확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딱 오전부터 저항을 받아주고 20선을 돌파 지지받아주고 횡보하면서 매수하는 구간을 어제 12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는 어저께 매수가 가능했어요. 종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딱 올라와주면서 거래량 들어서 올라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갭상승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는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수익을 못 보셨다 2시에 급락이 나왔네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60선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여기서 마감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그럼 뭐다?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권리락이 걸리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좀 하락이 나왔겠죠. 그래서 일진다이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은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권리락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 추가 물량이라든지 뭐 증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의 하락은 단기적인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권리락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건 내일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내일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또는 한 번 더 끌고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을 대응해 보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을 볼 텐데 자, 마지막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게임주를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주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슈를 통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횡보하다가 눌리면서 다시 한번 더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다가 딱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어제 마지막에 이제 눌렸다가 3분봉 역배열 기법 딱 뜨면서 20선 돌파하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 그럼 오늘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어제 사서 오늘 파는 매매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가 똑같은 시간대에 눌려버렸죠. 그리고 횡보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시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은 딱히 급락이 나오진 않고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저항받으면서 3분봉 역배열 만들어주고 막판에
종목이 급등해주면서 모든 이평선들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 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M게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눌렸지만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M게임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방어적인 흐름으로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내일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딱 한다면 사실 오늘 하락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뭐 계속 상승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매매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시장 아시죠?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도 뭐 하방부야이 3번, 상방부야이 2번 막 종목들이 막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매매를 통해서 방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매장이 나왔으니까 다음날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공격적인 매매를 다음날에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목들 딱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법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내일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내일 한 번 더 눌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내일 한 번 더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요 오늘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이따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점검하셨고요.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더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매매를 하시다 보면 딱 아시다시피 어떤 이슈가 언제 나와서 이 시장이 언제 급락할지,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슈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분봉 역배열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좀 더 견고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새로운 단타 기법을 이제 급등 단타 기법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2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강에 이어서 오늘 2강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법에 대해서 이 3분봉 역배열 기법 말고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좀 더 좋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반드시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94님의 문자입니다. 팜앱신 59,000원 20%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팜앱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팜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항체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항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체 시장도 좀 큽니다. 뭐 사실 제약 시장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이 치매, 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항체 시장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 있는 시장에서 팜앱신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으로 좀 공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만 놓고 본다면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들의 좀 이제 쇼크를 받으면서 동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같이 좀 하락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팜앱신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상장을 했을 때 초반에는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눌렸다가 쌍봉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59,000원이에요. 그래서 59,000원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량대를 보시면은 75,000원 이상, 9만원대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진짜 뭐 지옥을 보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59,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쭉 눌렸다가 지지라인 때 잡고 반등이 나오는 거 요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이 양봉 여기서 이제 딱 지지받고 올라와준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막 외국인들 기관들 막 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증시가 안 좋아지니까 눌려버리고 횡보를 잡아주면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제가 딱 봤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홀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HL바이오라든지 이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가 나와가지고 제약 조직 다 급등이 나오니까 급락이 나오니까 이 파매신 같은 경우에도 동반하락이 나왔어요. 그 거래량이 나와주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와 개인들이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싼 가격대에서 좀 매매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급등을 띄워주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밑구간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횡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파매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차례예요. 기간 조정은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나와줍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7월, 8월, 9월이죠. 또 추석 지나면 추석 때 또 증시 눌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종목이 눌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오느냐? 10월 달, 1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시고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들고 가는 거 좀 별로입니다 하신다면은 내일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파맵씨는 오래 보유하실 거라면 보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내일장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7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T팜 매수가 19,500원 20%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 요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3분보 역배 기법을 통해서 오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정리 또는 홀딩을 좀 결정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심하게 가격 조정을 주다가 기간 조정을 이제 줘야 되는데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이 나오고 지금 이제 횡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종목의 흐름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좀 왔다 갔다 해주면서 거래량도 막 누적 거래량 7만 주, 누적 거래량 막 5만 주 막 이렇게 나와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슈퍼에서 이거 주세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과의 거래거든요. 주식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 지금 매수가가 19,500원인데 지금 17,4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분봉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종목이 눌렸지만 그래도 막판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20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슬쩍 올라오는 듯 싶더니 2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았고 결국 막판에 눌려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또는 거래량이 안 들어와주면서 지속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에도 연말까지도 가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10월 달부터 점차 올라오면서 아주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메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정리한 다음에 교체할 종목은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티팜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28님의 문자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 30% 매수했는데요. 매도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좀 자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도 시기를 계속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일진 머티리얼즈 똑같은 가격대에 똑같은 비중으로 좀 보내주신 분이 지금 계속 보내주시는데 맨날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달 동안 놓치셨네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52,000원까지 다시 안 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딱 봤을 때 52,000원이 저항라인 때 굉장히 강한 저항라인 때고 어차피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제 6월 달에 정리할 수 있었던 구간이 120선 존재하는 구간 여기였어요. 맨날 놓치세요. 이거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일단은 오늘 흐름을 봤을 때 딱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렸지만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막판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요. 그럼 내일 반등이 나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뭐 직장에 보시냐면 연차를 내시던가 뭐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38,000원에서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업종 상태가 그렇게 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도 아니고 업종이 상승하려면 2020년까지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또 지금 거의 뭐 한 8개월 정도 끌고 오신 것 같은데 8개월 동안 끌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손실률이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도 그렇게 또 많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반보단 좀 더 많이 한 지금 30% 비중 그걸 100%를 따졌을 때 한 70%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뭐 끌고 가시는 데 상관없는데 그 정도는 38,000원 이상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계좌 상태에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는 만약에 내일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확 나왔는데 120선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홀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4만 원이에요. 그래서 38,000원, 4만 원에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정리 안 하시면은 이거 또 문자 보내십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이제 문자 보내시니까 요거는 여기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해 주셔라. 그리고 교체할 종목은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38,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라 설명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876님의 문자입니다. MC넥스 매수가 27,000원 100%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종목을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고점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저점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27,000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27,75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짝 수익 중이긴 한데 차트를 보시면은 MC넥스를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좀 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눌렸다가 거의 이제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딱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 더 눌렸던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안한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돼요? 거의 4년, 5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진짜 워렌 버핏처럼 5년 동안 매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저점에서 매서 고점에서 5년 동안 매매하는데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5년 동안 들고 가다 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망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차익 실현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항 라인 때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계속 윗골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눌려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데 내일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려버렸다. 그러면 어디까지 홀딩할 수 있냐면 26,500원까지 홀딩할 수 있어요. 지금 매수가 27,000원이기 때문에 또 비중이 100%여가지고 손실이 나신다고 한다면은 좀 큰 손실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26,500원까지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6,500원의 지지 라인 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와가지고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6,500원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 22,000원 또는 2만 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6,500원에서는 바지 정리해 주시고 내일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량 정리를 통해서 계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 26,500원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81님의 문자입니다. FNC엔터 매수 9,000원 비중 3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FNC 엔터 같은 경우에 업종이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업황도 별로 안 좋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연예인 이름만 나오면은 뭐다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이제 뭐 송중기랑 뭐 송혜교 씨가 또 이혼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이혼하는 것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몇 아이돌 그룹 빼놓고는 사실 지금 현재 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TS라든지 트와이스 뭐 이런 그룹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종목을 보셨을 때는 장기로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금 빼주고 있는 흐름은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FNC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라인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이 라인대 어때요? 백주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백주선에 저항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9,00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7,750원인데 한 요 정도의 지금 현재 하락률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손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비중 자체가 30%여서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업종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조금 장기로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기로 보신다면 정리하는 게 낫겠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골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옴니시스템 2,497원 40%입니다. 이거 갈까요? 오늘 반등 없이 또 빠졌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옴니 시스템 이제는 이제 말만 들어도 좀 약간 이제 신물이 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497원 좀 고가에서 매매를 하셨고 차트를 딱 보시면은 제가 대박 스쿨에서 옴니 시스템을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딱 보시면은 이때예요. 자,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금 수익을 보셨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매수를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가져가시면 수익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직 고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고점이 아니에요. 저점이고 충분히 저점이고 지금 저점에서 쭉 올라오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6월달 동안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20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뭐 2,400 거의 2,500원인데 2,5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드렸던 물량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제 오늘 좀 눌렸는데 기본적으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업종이 지금 이제 경제 상태를 따져봤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백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급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종목이 살짝 올라오다가 백주선을 지지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2,250원을 이탈한다. 그러니까 이제 50원 남았어요. 2,250원을 이탈해가지고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끌고 갈 거예요. 뭐 추석 이후까지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옴니 시스템 좋은 자리에서 드렸죠.
그런 종목을 또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좀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은 2,520원에 이탈하면 정리하셔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문자창을 보니까 특히나 좀 곡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많이 좀 이제 눈물이 나시거나 또 많이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많이 조정이 받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새로운 단타 기법,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내일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대박스쿨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옴니 시스템이에요. 옴니 시스템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렸고 지지받고 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6월달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위에서 사신다면 하락으로 손실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딱 옴니 시스템처럼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옴니 시스템을 아쉽게 놓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늘은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이 옴니 시스템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고 기법까지 배우시고 이제 앞으로 종목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잘 대응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3분봉 역배열 기법이 아닌 새로운 또 급등 단타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제 1강을 하셨고 오늘은 이어서 2강까지 한다고 하시니까요. 특히나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은 또 필히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그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인데 전문가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하루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딱 타이밍 자체가 6월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내일이 끝나면 바로 또 이제 7월이거든요. 이제 월봉이 끝나는, 주봉이 끝나는, 일봉이 또 세 개가 다 끝나는 또 이제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7월에 또 주봉과 월봉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또 맞물리기 때문에 내일은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투매장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월달 장을 예상했을 때 저는 7월달 장 괜찮은 장이 나와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손실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오늘 매도를 하셔가지고 투자금이 좀 확보를 해두셨다고 한다면 내일은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공격적인 매매 진행하시고 당장 내일 수익을 못 본다 하시더라도 7월 첫 거래일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법들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은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좀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셔서 옴니 시스템처럼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7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법, 급등, 단타, 기법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